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부겸 총리의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논란을 빚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 협치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가서 강행 처리에 대해서 항의를 할 계획인데요. 얼어붙은 전국 속에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 또 법안 처리 등을 놓고도 여야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란 속에 예정보다 늦게 개회가 선언되고 연단에 오른 양당 인사들은 거친 말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 못하고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하게 된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보고서가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어깃장 놓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로는 안 되니 둘 내놔라, 이런 태도가 오만 아닙니까? 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하명에 충실하게 무책임한 폭주기관차에 합승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 168표, 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때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결에는 여야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본회의 직후 여당은 임혜숙, 노형욱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도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노 후보자는 물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정의당도 지명 철회를 요구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결국 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꼭 필요한 능력 있는 인사라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내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상은 92만 6천 명가량입니다. 추가 백신 물량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수급 불균형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약 92만 6천 명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원 입소자 등부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처음 접종한 지 11주에서 12주 뒤에 한 번 더 맞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접종을 맞으신 경우에는 89.5%가 감염을 예방하는 걸로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다 완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1차 접종 때와 다른 백신을 2차 접종하는 교차 접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이 중단되기 전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세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 시 이상 반응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차 접종 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 2차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때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백신 수급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어제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41만 명분이 도착했고 오늘 오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약 29만 3천 명분이 출하됩니다. 이 물량을 포함해 6월 첫째 주까지 모두 361만 5천 명분이 공급됩니다. 화이자 백신도 다음 달까지 모두 206만 3천 명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실내와 야외 어디에서든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대단한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보다 진전된 혜택으로 백신을 꺼리는 사람들의 접종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백신을 맞으면 사실상 마스크 없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CDC는 백신 효과를 다룬 연구 결과 3개를 인용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꼭 5개월 만입니다. We have all longed for this moment when we can get back to some sense of normalcy. 다만 버스나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경우엔 마스크를 벗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악관은 CDC 결정을 환영하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This recommendation holds true whether you are inside or outside. I think it's a great milestone, a great day. 미국에선 성인의 절반에 가까운 45.1%가 접종을 끝냈습니다. 10명 중 6명 꼴인 58.7%는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며 서둘러 접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고 있는지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인도 위를 달리거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입니다.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후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윤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한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이 곧장 불러 세웁니다. 지금 여기서 타시면 안 돼요. 이게 내려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이바도 쓰셔야 돼요. 또 다른 여성도 안전모 없이 횡단보도를 달리다 경찰의 손짓을 보고서야 내려서 걷습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제가 소지 안 하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킥보드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안전모도 쓰셔야 돼요.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인도나 횡단보도에선 킥보드를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시민 대부분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경찰이 마포와 영등포 두 곳에서 단속을 했더니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합쳐 모두 84건이 적발됐습니다. 범칙금은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2만 원, 인도로 다니면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음주 상태로 주행하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이 아닌 단순 위반은 한 달 동안 계도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거나 인도주행, 2인 승차 이런 부분은 6월 12일까지 한 달여간의 계도 기간을 걸쳐서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두고 가는 문제는 해결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구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긴 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나 킥보드 업체가 정한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75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되는 당사자가 두세 개씩 의견을 보내니까 빨리 해서 6월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일단 목표는 7월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 정류장 등 5개 주차 금지 구역을 정해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시행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가상화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시장 광풍을 주도한 머스크 테슬라 CEO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결제할 수 있다더니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또 한 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인데요. 이유로 든 게 환경 문제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해서라는 걸 믿을 수 있겠냐면서 시장은 이번 결정의 이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머스크가 폭탄 선언을 한 건 하루 전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으론 테슬라 차 못 산다. 갑자기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더니 석 달 만에 뒤집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얻으려고 컴퓨터 돌리는데 전력을 잡아먹어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코인 채굴에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시장은 당장 출렁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저항선인 5만 달러 선이 한때 깨졌습니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10%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도지코인을 띄우고 있는 머스크의 전략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What is it, man? I keep telling you, it's a cryptocurrency you can trade for conventional money. Oh,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이랬던 머스크는 테슬라의 새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이 어떻겠냐는 설문도 했습니다. 달에 가는 위성 로켓을 쏘는데 드는 돈도 도지코인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코인 역시 결국엔 다시 비트코인처럼 될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어젯밤에 열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산어보의 이준익 감독 그리고 유재석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모습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 이준익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영화 자산어부의 이준익 감독은 대상 소감을 말하면서 영화가 흥행을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흥행에 큰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가치는 이 상을 받음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와 TV부문 시상자로 만난 신동엽과 유재석은 서로 데뷔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저도 30주년이지만 함께 진짜 버티느라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축하드린다고 꼭 좀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공간에 매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저는 늘 사회를 봤었고 유재석 씨는 늘 상을 받았고 근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사회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유재석 씨 계속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동엽의 말처럼 유재석은 TV 부문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를 사실 요즘은 TV 진행자 또 때로는 MC로 많이 이렇게 또 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91년도에 데뷔한 개그맨입니다. 조금 더 웃음에 집중을 해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드라마 괴물은 작품상과 최우수 연기상, 극본상까지 3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연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런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괴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극 부문의 대상격인 백상 연극상은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가 받았습니다. 극중 성소수자 역할을 한 최순진은 남자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